20세기 소년소녀 본격 90년대 연재의 추억팔이 팟캐스트 438회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웃음소리 담당 쇼고요. 네, 민입니다. 네, 사카린입니다. 네, 지난주부터 우리가 추억의 총알탄 사나이와 소년소녀를 하고 있습니다. 레슬리 닐슨 옹의 대표작이죠.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올해 또 리암 니슨 판 총알탄 사나이가 나온다고 하여 이를 기념하여 2주에 걸쳐서 총알탄 사나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화 얘기는 좀 이따 할 거고 그 전에 팟빵 댓글 못 읽는 것도 읽고 유튜브 얘기도 할 거고 민 씨가 준비해온 IT 얘기도 오늘도 있나요? 네.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댓글 먼저 읽겠습니다. 폭풍 같은 남자님께서 이거 은비까비 편 얘기입니다. 호랑이와 꽃감 이야기는 우리 둘째 아이의 최애 동화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인데도 자기 전에 구연 동화처럼 해주면은 아직도 까르르 합니다. 은비까비 버전은 못 봤는데 같이 한번 봐야겠네요. 예전에 무도사 배추도사 버전의 버들도령을 봤는데 작화가 너무 무서워서 트라우마 생길 것 같은데 은비까비 버전은 좀 나을라나 모르겠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추도사 무도사가 사실은 제 세대예요. 실은. 네. 은비까비보다도. 네. 그래서 조금 더 그림이 무서울 수 있었죠. 이게 한 세대 옛날 거잖아요. 네. 네. 김수철이었네요. 가수. 옛날하고 아주 먼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놀던 시절에. 맞아. 이래서 민 씨가 한번 찾아봤잖아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연어는 무엇인가? 아,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에 조선시대에 담배가 아주 유행했대요. 네. 그래서 호랑이도 담배를 필 만큼 담배가 유행했던 게 옛날이고 요즘엔 조금 문명원에서 담배를 안 핀다. 그래서 상대적인 걸로 그렇게 썼었다고 하더라고요.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도대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은 언제를 의미하나? 그러네요. 민씨 그거 찾아봤다고 생각나죠? 네, 기억납니다. 네. 한 번도 그거를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진짜.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도 소소한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소한 소바님께서 데이트와 소년소녀 20살과 소년소녀를 들으면서 생각난 일화인데 저의 첫 데이트가 20살 용산 데이트였는데 제가 민님과 또래인 관계로 19살 20살을 와우에 푹 빠져 있었죠. 그 시절 같은 길들였던 오크 여자 캐릭터랑 같이 사냥도 하고 와도지도 보면서 친해져서 20살 봄에 용산역 앞에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잡고 제 사진만 보내주고 상대방 사진은 안 받고 부산역에서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올라갔던 게 생각나네요. 오크 역해인데도 호감을 가졌는데 오크 역해인데도란 게 웃기네요. 네. 네. 가질 수 있죠. 얼굴은 중요치 않다라는 마음이었고 생애 첫 데이트를 그것도 무려 서울에서 그것도 무려 지방 게이머들의 워너비 용산을 간다는 거에 두근거리면서 갔었죠. 근데 막상 가본 용산은 제가 어릴 때 게임 잡지에서 보면서 상상했던 곳이랑 달라서 실망했지만 데이트라는 설레임 덕에 재밌게 놀았던 게 생각나네요. 20년 동안 경상도에서 벗어난 거라고는 중학교 수학여행으로 롯데월드 간 이후로 처음이었던지라 아직도 그 첫 데이트 때가 생각나네요. 그때 당시에 저한테 커피는 동네 커피숍인 폭네프 커피 말고는 가본 적이 없었는데 용산 아이파크몰 스타벅스에서 처음 카라멜 마키아토라는 걸 먹어봤던 기억이 나네요. 이제는 거의 16년, 17년 정도 된 기억이라 잊고 있었는데 민님의 나이 20살은 와우였다라는 발언에 생각이 났었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이렇게 와우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네. 제가 다 두근두근거리네요. 네. 네. 용산역 앞에서 그 계단 엄청 크잖아요. 거기서 만났잖아요. 아니 근데 얼굴을 모르는 상태인데도 그래 오크 여자 캐릭터인데 좋아했는데 오크보단 예쁘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건 좀 나간 거 같고. 오케는 생각 안 하지. 아니, 생각 안 하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해? 왜냐면 오크 역해인데도 사나이의 순정을 무시하지 마. 아니 뭐 그런 것보다는 이제 그런 거 아닐까? 사실 여러 가지 의미로 두근거리는 게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궁금한 거는 그래서 그분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의 아내입니다. 그랬던 오크 그녀가 지금은 제 옆에 있네요. 이런 엔딩이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나 요즘은 라디오 시대잖아. 그러니까 어느덧 몇 년이 되어 지금 아이들과 함께 와우를 하고 있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만약 그랬다면 너무 잘 만들어진 이야기야. 그 예전에 한번 그 와우 이제 커뮤니티에
자기 아버지가 옛날에 되게 유명한 와우 네임되었다라는 식의 그런 글이 올라왔었어요. 자기가 지금 고등학생인가 대학생인가 하는데 와우를 열심히 하는데 아버지가 그거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막 아는 척을 하는 게 너무 싫어서 저희 아버지가 진짜 유명한 사람이에요? 를 한 거예요. 근데 누군데? 해가지고 이제 찾아본 거죠. 근데 진짜 유명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댓글에 님 누구누구님 아드님이세요?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그분 진짜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이러면서 막 돼서 나중에 이제 그 아드님이 저희 아버지가 그러신 분인지 몰랐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나와서 와우수저. 와우수저. 네, 근데 이제 아버님은 더 이상은 이제 피곤하셔가지고 오래 못 하신다고. 딴 것보다 그 당시에 용산 아이파크몰의 스타벅스가 지금 그 자리일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거긴 뭐든 찾기가 어렵죠. 다를 것 같은데요? 모르겠네요. 지금은 5층이었나? 그 되게 경치 좋은 그 자리거든요. 네. 그 CGV 가는 길에. 맞습니다. 네. 거기, 에스컬레이터 바로 옆에. 그 이름 뭐지? 거기 지칭하는 그 이름이 있는데. 있어. 맞아. 가운데 그 공간 자체를. 그 공간 있어. 어울놀이 어울마당 모양. 그런 유치한 건데. 이름이 있었어. 맞아, 되게 긴 이름인데 까먹었다. 아무튼. 저는 거기 그 달주장의 해주차장이라는 그 표현이 좋아요. 주차장. 네, 주차장 이름을. 주차장이 아니고. 주차장이라는 주차장. 이름을 네. 달주차장, 해주차장으로 이름 지은 게 너무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원래 거기가 그 서태지가 모델이었잖아요. 기억나죠? 맨 처음에. 그 광고? 기억나. 모델이 서태지였어요. 네, 무슨 되게 강렬한 이미지 같은 걸로 해서 서태지가 막 그 마이크를 두고 막 어떻게 한다면 막 뿌리고 막 이런. 아이파크몰 이전의 얘기입니다. 아이파크몰. 아이파크몰 아니었어. 뭐 같은 뭐 이름이 있었어.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차에 나왔던 거면 생각나. 화차? 그 영화. 김민희가 도망가던 계단. 그쵸, 네.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폭풍 같은 남자님께서 고백합니다. 디아블로는 하면 안 되는 게임이라 생각하고 살았는데 님들 덕분에 스위치로 할인하는 거 결제했어요. 아직 게임 실행은 안 해봤는데 만약 주화 인마에 빠져들면 책임지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뭘 책임을 져요. 빠져들면 좋은 거지. 시간 빨리 가고. 네. 근데 이분이 산 게 디아블로 2일까 3일까 4일까가 중요한데. 그러게요. 스위치로 2를 사셨기를 바라네요. 네. 스위치로 하면 재밌을 겁니다. 근데 스위치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패드가 그렇게 오래 이렇게 할 개는 안 되거든요. 이게 프로콘 같은 걸로 하겠지. 그래서 프로콘을 사셔야 돼. 그러니까 하실 거면 프로콘을 꼭 사시는 거 추천드려요. 아니면은 그 호리에서 나오는 애들 요즘에 좋은 거 많거든요. 메이커 이름이에요? 네, 그 홀이라고 그 서드 파티 그 패드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서도 나오는 거 괜찮으니까 두 개 중에 한번 만져보시고 되도록이면은 디아블로 같은 게임은 스위치 패드로 하기엔 조금 이제 좀 무리가 있다. 예. 네. 그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요. 네. 적골랍니다. 네. 근데 디아블로 2가 다 반복이잖아요, 결국은. 그죠. 액트 5까지 그죠. 3번 왔다 갔다 하고 무슨 헬 모드, 나이트메어 모드 하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그냥 바알 잡고 듀리엘 잡고 듀리엘 잡고 잡은 놈 또 잡고 디아블로 또 잡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어쩌면 이런 거에 재미를 못 느낀 사람일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좋았거든요. 룬이라고 하나요? 네. 그 장비에 끼는 거. 그렇죠. 그 룬이 무슨 룬을 모으면은 무슨 룬이 되고. 그렇죠. 무슨 룬을 세 개를 모으면 그 다음. 그리고 무슨 룬을 끼면은 또 무슨 뭐가 아이템이 되고. 28번까지 있었어. 그 호라드림의 함인가? 호라드리 큐브. 네, 호라드리 큐브 그걸 넣으면은 뭐가 되고. 조합을 하고. 그래가지고 저 그 당시에 막 그 노트에 막 다 적고. 그죠.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공부를 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핸드폰 메모장에다가 막 다 정리해놓고 그런 재미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디아블로가 어떤 느낌이 있냐면 시장에 갔는데 어떤 물건이 좋은 건지 아닌지 몰라요. 그 약간 경매상이 된 느낌? 막 바닥에 쓰레기 같은 게 반득인데 이 중에 좋은 게 있어. 내가 공부를 하면 알수록. 나 옛날에 막 버렸던 건데 알고 보니 이게 그렇지. 엄청 좋은 거였던 거죠. 뭐 이런 일이 N번 반복되면서 점점 게임 지식이 쌓이죠. 이러한 노력을 더 어렸을 때 했었더라면은 그럼 이제 인생이 바뀌었다. 더 뭔가 그렇죠. 여유롭게 더 많이 디아블로 더 많이 할 수 있었겠죠. 네, 그러네요. 네. 여튼 이분도 즐기시길 바라면서 팟빵 댓글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유튜브 할까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저는 PWS 코리아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PWS 코리아. 라고 치면 PWS 코리아 프로레슬링이라는 채널이 나옵니다. 나오네요. 몇 번 얘기하셨던 그거네요. 어떠한 네, 여기는 채널인가요? 한국의 프로레슬링 단체 채널입니다. 프로레슬링 소사이티 코리아라는 그 단체의 줄임말이고요. 요게 이제 평택에서 네. 근거지를 그 캠프 험프리스의 주한미군 선생님들하고 그들의 가족 그리고 이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끼리 원래는 그냥 동네에서 하다가 이게 점점 커지고 잘 돼서 이제 지금 서울에서도 경기하거든요. 중구에서도. 그래서 이번 어린이날에 맞춰가지고 한번 레슬매니아였나 뭔가 하여튼 그 단어 뭔가 했어요. 그래서 해서 되게 오랜만에 KBS 아레나홀에서 경기를 했다는 거죠. 경기를 할 예정. 지금 할 예정입니다. 이미 다 나갔어요. R석, S석 다. 표 산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사려고 했는데 그건 못 샀고요. 그래서 그 서울 중구에서 하는 여기 평택에서 한번 중구에서 한번 이런 식으로 계속 번갈아서 경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는 단체고 여기에 이 유튜브 채널에 가보시면 경기 영상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막 인터뷰 영상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되게 은근히 그러니까 되게 규모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WWE는 되게 이제 그렇듯하지고 네. 그거에 비해서는 사실 소규모긴 한데 되게 진지합니다. 여기도 그러면 스토리가 있나요? 약간? 있죠. 나름 있어요. WWE가 약간 운동 경기를 넘어서 드라마 같은 서사가 있잖아요. 여기도 있어요. 제가 이제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가장 메인이 시오라는 분인데. 시오. 이 시오님이 하예요? 설립자예요. 설립자. 이분의 설립자는 이분이 대표적인 악역입니다. 근데 이분이 악역인데 진짜 대단한 게 일본에 타지리라는 선수가 있어요. 타지리? 타지리라고 옛날에 WWE에 나오시던 네. 선수인데 그분이 선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인 레슬러는 선역, 한국인 레슬러는 악역. 그러니까 선역을 응원하잖아요. 초등학생들이. 네. 근데 일본인을 응원하는 거예요. 타지리 일어나! 근데 막 시오가 막 뺨 때리고 뭐 이러니까 막 너무 웃긴 거죠. 이 상황 자체. 근데 이 초등학교생 친구들은 이런 게 처음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완전 진지한 거예요. 막 유튜브 댓글을 보면 너무 천진난만한 이 친구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막 잘생겼다, 멋있다, 알고 보면은 이렇게 보면 뭘 좋아할 것 같다. 이 초등학생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평가라는 그 문장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최근에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이 아이들이 순수하게 자신의 의견을 인터넷 공간에다 이야기하는데 그 누구도 그걸 가지고 비웃거나 뭐라 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는 이제 그런 순수한 이야기를 하면 노재민이 진지충이라니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유튜브 채널에서만큼은 그러지 않습니다. 존중받고 있군요. 존중이라기보다 되게 이상한 느낌이에요. 아이의 순수함이 살아있는 채널이란 거죠. 네네. 네. 근데 이제 이 선수들이 초등학생들이 대부분 팬들이니까 이 친구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제공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쇼츠로 밸런스 게임 같은 것도 하고 막 틱톡 챌린지 같은 거를 프로레슬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어요. 예, 그렇습니다. 시청자층에 약간 어린이들도 꽤 있다는 거죠. 네. 거의 제가 보기엔 메인이 초등학생이에요. 메인 초등학생. 사실 저 어렸을 때 WWF이던 시절에 네네네. 그때 좋아했던 거 생각하면은 참 프로레슬링이 참 어린이한테 소구하는 게 좀 큰 건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 진짜 어린이들의 그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막 선수들이 어린이들을 되게 사랑해요. 그러니까 진짜로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악역을 좋아하는 어린이도 있단 말이죠. 근데 막 나한테 화내달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너무 웃겨요. 예. 근데 그게 딱 그 애들이 원하게끔 해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PWS 코리아라는 채널이었고요. 저는 굿나잇 진조. 한글로 쓰면 돼요? 네네, 한글로 굿나잇 진조. 굿나잇 진조? 네. 이거는 어떤 채널이에요? 제가 수영 관련. 수영을 한다는 얘기를 여기서도 여러 번 했는데 네. 이것을 엿들은 인스타에서 어떻게 계속 수영 관련 쇼츠만 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럴 거면 내가 유튜브로 길게 봐야지 하고 이렇게 흘러가게 됐거든요. 이 유튜브에. 수영 유튜브예요. 근데 이분이 수영 강사분이세요. 근데 이분의 특징은 계속 화가 나 계세요. 화가 나 있다. 이렇게 하면 절대 수영 늘지 않습니다. 이런 컨셉인데 제가
왜요? 아직 보고 있는데 제가 수영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소리를 똑같이 하고 계셔서 네. 힘 주시지 마시고요. 힘 빼야죠.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수영 강습도 재밌는데 이분이 이렇게 그 물건들을 리뷰를 많이 해주세요. 예, 모든 취미는 장비병에 동반하는데 어떤 수경을 써야 되는지, 수경에 안티포그액을 뭘 발라야 되는지 이런 이렇게 실질적인 팁을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수영 관련된 정보들도 얻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 수영을 실제로 안 해도 또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저 요즘엔 너무 저희 알고리즘이 이분으로 도배를 돼가지고 도배가 돼서 안 볼 수가 없었던 유튜브. 제주에서 활동하시는 네네. 그래가지고 저도 요즘에 늘지 않는 상태가 돼서 좀 힘들거든요. 수영이 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자유형, 평형, 배형 하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가야 되는데 네. 뭐 하나 뾰족하게 잘하는 상태가 아니어서 답보 상태입니다. 그럼 그 방금 말한 세 개를 잘하면 그 다음에 뭐가 가는 거예요? 접영을 하면. 접영. 그래서 모든 그 수영 방법을 마스터를 하면 이제 마스터반이 들어가서 이제 모든 걸 잘할 때까지 계속 반복인 거죠. 네, 그 반복 되기까지가 어렵네요. 네. 근데 거기까지 못 갈 것 같아요. 수련의 시간이네요. 네, 거기까지 안 될 것 같아. 네. 너무 욕심이 과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꾸준히 뭔가 몸을 그럼요. 움직인다는 거에 의의를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잘하고 싶지. 그것도 있고 잘하는 걸 떠나서 선생님 없어도 바른 자세로 할 수 있는 수준은 됐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 가는 게 어렵네요. 그리고 제가 자주 스픽 얘기를 했었잖아요. 갑자기 또 영어 얘기네요. 네. 제가 스픽 100일을 해서 티를 받겠다는 야심찬 꿈을 꿨는데 저번에 삐끗하는 바람에 84일까지 듣고 85일 차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맞네. 다시 원점? 원점이 돼가지고요. 지금 19일 차가 됐어요. 그때 삐끗 안 했으면은 받았는데. 받았는데. 아니, 제가 한 30일 하고 삐끗해서 아깝지는 않은데 84일은 좀 아깝잖아요. 아깝네.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 3개월을 해야 여름 가기 전 내가 반팔 받아야 되는데. 내년에 알겠구만.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밤 12시가 넘어서 들었다고 착각을 하고 오늘 들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날 12시 전에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습관 달력이라는 걸 샀죠. 또 뭘 샀어? 그만 좀 사. 습관 달력이요? 그런 달력이 있어요? 목표를 쓰고 옆에 그 동그라미가 체크박스 형태겠죠. 체크박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자기 전에 오늘 해야 되는 일 다 했는지 닦기, 스픽하기 뭐 그런 거겠죠. 내가 이거 실패한 거 습관 달력이 없어서 그래. 사까지 진짜 대단하네요. 왜요, 왜? 약간 화가 나는 얘기가 몇 개 생각나는데 지금 이 얘기 처음 듣거든요, 저? 네. 대단하네요, 진짜로. 자본주의 사회네요. 네. 왜요? 이 정도면은, 종이 좀 산 거 가지고. 하여튼 다음에는 100일이 향해서. 네. 괜찮아요. 한 번 정도 실수야 로키도 처음엔 지잖아요. 네. 근데 스스로 합리화를. 로키2에서 챔피언 되잖아요. 스스로 합리를 하자면은 84일다가 19를 더하면은 100일이 넘는 거잖아요. 근데 100일이 넘는 동안 하루 빠지고 다 한 거잖아요. 누가 뭐래요? 왜 그래?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랬네, 또. 혼자 또 삐졌어. 방금 뭐라고 했는데 삐진 거야? 아니요. 스스로 너무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제 이틀 연속으로 한 번 빠지면 봐주는 게 있었는데 그걸 2주에 한 번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2주에 2번 하신 거죠. 그거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네. 여튼 굿나잇 진조라는 거죠. 네. 네. 저는 아실지 모르겠는데 2005 채연 압니다. 알죠? 제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네. 그 2005년도에 가수 채연 씨라는 설정으로 만들어진 유튜브. 이거 대박이죠. 네.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설정상. 그러니까 이 채연 씨가 약간 2005년도라는 설정으로 여러 가지 그냥 하는 건데 영상이 2개인가밖에 안 올라와가지고 아직까지는 제작진들도 정확히 어떻게 할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 근데 잘 됐어. 이제 일단 바이럴이 왔기 때문에 이 타이밍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정해야 돼,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 시대를 샀는데 2005년에 갇혀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폰트 같은 걸 또 그때 유행하던 거를 귀신같이. 약간 그 싸이월드 미니룸 같은 느낌의 디자인도 있고. 근데
카메라를 그때 카메라를 구해서 그렇지. 그게 핵심이에요. 그거를 이제 영상으로 떠가지고 어떻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과거에도 이런 얘기 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연예인 나오는 유튜브를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아, 네. 연예인을 싫어하는 건 아니야. 다 좋아하는데 뭔가 그 연예인의 그 연예인스러움은 그냥 TV에서 머물렀으면 좋겠다. 약간 이제 유튜브는 좀 날것의 느낌. 그죠. 근데 제가 이 채연 씨의 유튜브 영상을 보다 느낀 게 어쩌면 이렇게 약간 욕처럼 들릴 수도 있겠는데, 뭐랄까요, 끼가 없어. 뭔지 알아요. 근데 오히려 그 끼가 없음이 더 자연스럽고. 근데 원래 채연 씨가 사실 이런 예능이라던가 이런 거 잘 못했어요. 네, 제가 TV를 안 봤으니까. 맞아요. 아니, 몰랐어요. 근데 이런 끼 없음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더 좋았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너무 사람이 많으면 본인이 막 어색해하고. 맞아. 그러니까 약간 무대랑 여기가 완전 다른, 무대에서 뭐 엄청 섹시스타 막 이런 거였는데, 너무 성격이 다르시더라고요. 그리고 2005라는 그 숫자가 진짜 딱 그 둘이서 이런 거 할 때 그 시절이잖아요. 딱 20년 전. 그 피식대학에서 김민수 그 개그맨이 되게 잘 나가는 개그맨인데 유튜브를 한다는 컨셉으로 요즘 유튜브를 해요. 최근에 오빠가 말한 연예인이 유튜브에서 거들먹거리면서 뭔가 연예인인 척하는 게 거슬리는 사람들을 위한 유튜브인가 했더니 뭐 하면 좋을까? 먹는 거? 그럼 그 형 한번 부를까? 그럼 스태프들이, 진짜요? 막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어떤 분위기 얘기하는지 오빠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유튜버들은 아마도 유튜브를 만들어주는 업체가 있잖아요. 뭐 스튜디오들이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연예인이 만든다기보다는 그냥 연예인이 그냥 고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업체를 고용해가지고 만든 건데. 반대로 업체도 그런 부분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에 다 맞는 연예인을 섭외하고 그렇죠. 아다리가 맞는 거죠. 그 기획에 어울리는 연예인을 찾았는데 채연일 수도 있고 채연의 컨셉에 맞췄다면 이런 컨텐츠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채연 씨가 진짜 20년 전이랑 완전히 달라진 게 없어가지고. 똑같더라고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대단한 거고. 그러니까 2005년에 갇혀있다는 컨셉이 외모가 같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한 거죠. 근데 이분의 어떤 천연스러움도 그때와 동일해. 그러니까 약간 연애 편지를 볼 때의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가 TV로. 그리고 이 사람이 약간 그 시를 읊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진짜 사실 근데 그 채연이 그 짤로 엄청 유명했잖아요. 그렇지, 알아. 나는 가끔 그 눈물을 흘린다. 예. 그거랑 그거잖아. 이분의 그 두뇌 풀가동짤. 두뇌 풀 그걸로 사실 엄청 그러니까 뭐 나쁘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되게 어쩌고 한 시대를 풍미한.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그냥 단순히 인기 가수였다, 섹시 아이콘이었다, 이 상의 무언가가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게 나와도 사람들이 그렇죠. 재밌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비슷한 느낌, 비슷하면서 다른 느낌으로 제가 뭐 덧붙여 얘기할 게 다 아시겠지만은 이민정 씨도 유튜브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약간 이 채연의 대척점 있는 사람이 약간 이민정 씨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민정 씨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재밌는데 약간 이 사람은 진짜 막 넘치는 끼를 주체할 수 없는 약간 이런 부류의 사람인 것 같고. 에너제틱한 이게 참 이게 또 사실 되게 왜 둘을 붙여서 말씀하시는지 알겠네. 근데 저는 둘 다 재밌는데 저는 그냥 채연 씨의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그리고 끼가 너무 없어도 재미있는 과가 있고 재미없는 과가 있는데 솔직히 한간인식 유튜브는 재미가 없어요. 한간인? 네, 그분도 끼가 없는 연예인 느낌이 나거든요. 네네. 근데 왜 이 사람은 재밌고 이 사람은 재미없을까 해서 약간 기획의 능력. 기획과 뭐 편집, 연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사실 이런 쪽으로는 추성훈 씨가 짱이죠. 근데 어쨌거나 괜히 연예인은 아니다. 그럼요. 기본적으로 다들 잘하시고. 괜히 연예인이 아니야. 우리랑 까다가 달라. 저는 이제 채연 유튜브를 보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희 집 TV를 보는데 약간 옛날 우리 집 방에서 보던 TV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감정이 너무 이상했어요. 네. 그래서 뭐지 왜 저 사람 그대로지? 그런 걸 노렸겠죠. 네네. 여튼 2005 채연이었습니다. IT 얘기합시다. 네. 되게 오늘은 쉬운 이야기 하나고요. 제가 꾸준히 다루고 있는 주제예요. 여기 이 부분에서 크롬 얘기입니다. 구글 크롬? 예. 네. 구글 크롬이 결국에 독점법 관련해가지고 구글이 너무 많은 걸 갖고 오기 때문에 뭐 하나는 분리해서 해. 의 대상이 지금 크롬인데. 그런 뉴스 얘기했죠. 예,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그럼 크롬 누가 살 거야? 이 문제가 나왔어요. 매물로 나왔다 쳐. 그러니까 매물로 나왔어. 그럼 이거 누가 관심 있는 거야? 라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회사가 제가 꾸준히 또 얘기했던 퍼플렉시티에서 얘기했습니다. 퍼플렉시티가 이제 검색하는 AI거든요. 네. 그래서 이 퍼플렉시티에서 크롬을 구매하고 싶다, 사고 싶다 하면 아마 더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주제로 이제 얘기를 쭉쭉쭉쭉 했습니다. 그래서 뭐 몇몇 사람들의 뭐 주장에 의하면 크롬은 뭐 최대 500억 달러 정도의 금액에만 팔릴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요거랑 맞춰서 최근에 그 GPT가 크롬 브라우저에 그 이렇게 옆에 붙이는 거 있거든요. 그 이름 까먹었는데. 플러그인? 플러그인. 그 GPT 플러그인이 있거든요. 그 GPT 플러그인으로 하면 크롬 브라우저를 켜서 검색어를 입력을 하면 그 검색 자체를 GPT가 합니다. 네, 그래서 검색을 하실 때 예전에는 단어나 뭐 문장 형태로 질문 잘 안 하시잖아요. 네. 그거를 플러그인을 붙인 다음에 GPT로 검색하는 습관을 들여놓으시는 게 아마도 좋을 것 같다가 제 의견입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이제 이거를 하면 자꾸 딱 내가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네이버 지도를 키고 싶어요. 그 웹 브라우저 안에서. 그러면 크롬에서 그냥 그 네이버 지도로 검색을 하면 이제 그 링크로 해서 이렇게 가죠. 네. 이거를 사실은 그 크롬이라는 거를 내 다음 어디론가 가는 어떤 그 단계로서만 계속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요. 네이버 지도에서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거 얼마큼인지 알려줘. 이런 식으로 문장 형태로 요구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앞으로의 검색은 그런 형태로 될 거라서 그런 형태로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최근 들었습니다. 정확히는. 그래서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 크롬의 플러그인으로 GPT 플러그인을 한번 깔아보시고 그 다음에 왜 하필 크롬을 구매하려고 하는 회사가 퍼플렉시티인가. 그리고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는 마케팅이 되게 공격적으로 해서요. 1년 동안 무료 쿠폰 같은 거 되게 많이 뿌립니다. 그래서 좀만 찾아보시면은 그런 기회들이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디에 증권 계좌 하나 만들면 그걸 만들면 퍼플렉시티 1년 구독 무료 뭐 이런 거 주거든요. 그래서 뭐 생각보다 받기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번 구매해서 구독 1년 동안 무료 받으시고 그걸로 퍼플렉시티로 모든 검색을 대체해보시는 경험을 한 번쯤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미래의 검색은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또 관련해서 그래서 네이버 쪽에서도 관련된 작업을 하고 있다. AI와 관련.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은 구글이 쓰고 있는 제미나이 때문에 구글에다가 무언가 검색을 하면 AI 랩스가 뜨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먼저 이 검색어와 관련해서 내가 갖고 있는 사용자 정보를 기준으로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AI 랩스가 한번 정리해주죠. 그러고 나서 그 아래에 예전에 보여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대가 바뀌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끝. 사람은 뭐해? 네.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빨리빨리 더 잘한 걸로 노동시간을 줄여서 더 좋은 시간 보내야죠. 뭐, 석가린 씨, 저랑 수영하는 것처럼 또 수영도 하고, 산책도 하고, 그러면 살면 되죠. 약간 옛날에 픽사 애니메이션 중에 있잖아요. 월이. 네. 그 예시를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쪽 말고, 그쪽 말고요. 월이에 나오는 인간들처럼 되는 거죠. 약간 네, 누워가지고. 카우치. 네. 최근에 그 중국에서 머리 감아주는 로봇 나왔잖아요. 네. 그쪽 말고. 약간 스스로가 되게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그런 측면이 있긴 있어. 그러면 나가서 달리기 하세요. 그러니까 야, 중국의 그 마라톤 대회 로봇가 마라톤 한 거 봤어요? 그건 로봇끼리 경쟁하는 거고. 그러니까 GPT가 모든 걸 다 해주는데 저는 인간이 어떤 책을 보던 영화를 보든 그 정보를 축약 요약하고 나의 생각을 붙이는 게 인간 본연의 능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논문 같은 거 요약해주고 그러면은 나는 이것까지 얘가 해주면은 생각은 누가 해? 막 이런 그렇죠. 의문에 좀 빠졌었어요. 그 의문에 빠질 시간에 빨리 그걸 조금이라도 더 쓰세요. 그 의문에 시간 뺏기지 마세요. 그 의문을 갖는다고. 근데 저는 뭐 그건 저는 이미 생각을 해야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생각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AI의 대두로 인해서. 그래도 뭔가 이거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어도 생각이라는 걸 좀 하다가 죽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그럼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거겠지. 아니죠. 뭐 아니, 예를 들면 생각을 하고 싶으면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걸 이미 원하는 거지. 뭐 그게 나쁘다 좋다의 가치 판단에 영향을. 근데 저는 사카린 씨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 것 같아요. 네. 결국 내가 인간이 생각을 안 하면은 뭐하러 사냐인 거죠. 저는 분명히 이 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나아갈 수 있는 다음 길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길이 그냥 좀 뭔지 궁금해요. 결국 그 길을 아는 사람은 결국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이 상황에서 여태까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왜냐면 그게 더 좋은 길인데, 왜냐면 이건 이미 어떤 물결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IT 얘기였습니다. 자, 그럼 본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추억의 총알탄 사나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암 니슨 옹의 리메이크, 정확히는 속편이 언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기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1편 얘기를 했고, 오늘은 이어서 총알탄 사나이 2, 원제는 네이키드 건 2와 2분의 1. 네. 1991년도에 나온 영화입니다. 간략하게 스토리를 얘기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아마 처음에 미국 부시 대통령이 나오잖아요. 네. 정확히는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 닮은 사람. 네. 아버지 부시와 닮은 사람. 나와가지고 무슨 차세대 천연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이름 뭐였더라? 엘버트 마인하이머 박사라는 네. 사람을 차세대 에너지 총책임자로 임명할 것이다라는 약간 이런 식의 발표를 하면서 그쵸. 기존 에너지 관련 기업들 원자력이라던가 석유 이런 석탄 쪽 사람들이 밥줄이 끊길 상황이 되니까는 그쵸. 그 마인하이머 박사의 연구실을 폭파를 시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폭파가 실패로 끝나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납치를 해가지고 닮은 꼴을 내세워가지고 파괴무샤를 해가지고 하려는 계획 음모를 꾸미는데 우리의 주인공 프랭크 드레빈 형사는 마인하이머 박사의 그 연구실 폭파 사건의 조사차 갔다가 마인하이머 박사의 조수가 1편에 나왔던 제인 여주인공이라는 거를 깨닫고 이제 둘은 이제 사귀다가 헤어진 상태인 거죠. 심지어는 그 제인의 현 남친이 그 원자력 쪽 기업인이고 얘가 또 마인하이머 박사 납치 사건의 배후 세력이 아닐까라는 직감을 갖게 됩니다.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 퀸틴 헵스버그. 네, 퀸틴 헵스버그. 네. 그래서 과연 프랭크 드레빈은 이 퀸틴 헵스버그의 납치 사건 음모를 저지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냥 사건이랑 인물만 바꾸면 1편이랑 똑같은데. 네. 아니, 또 하나 있죠. 돌아간 제시의 마음을 다시 또 되돌려보는. 그죠. 네, 그렇죠. 제인하고 왜 헤어졌고, 제인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달라붙을 수 있을 것인가인 거죠. 네. 아니, 그리고 제인이 전에도 되게 거물의 비서를 해서 그런지 또 재취업을 좋은 데를 했어요. 나도 그 생각했어. 경력이 인정된 거죠. 경력이 좋네. 예. 그러니까 우당탕탕 하는 여자치고는 또 취업을 잘한다, 내가. 아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제인이 훌륭하네요. 어쩌면 갑자기 그 마인하이머 박사의 비서가 돼서 막 환경 보호론조가 돼요. 그래서 막 갑자기 환경 얘기를 엄청 해. 새들의 종류가 줄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이런 류의 이야기를 막 갑자기 막 스크린에 대고 막 합니다. 오존층 얘기하고. 맞아요. 근데 그 시절에 약간 그런 게 좀 대두가 됐었. 그렇죠. 처음으로 이제 프레온가스 이런 얘기하고. 네. 오존층 얘기하고. 한국에서 내일은 늦으리 콘서트하고. 그 시기였구나. 자연 푸르게 이때죠. 예. 우리는 그거 뭐냐. 후손에게 좋은 지속 가능한 개발 람사르 서약 나오고. 람사르 숲집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이런 거 할 때죠. 예. 이게 영화 91년도 영화니까. 이때부터 약간 전기차 이런 게 대두가 됐었나 이런 생각을 그래서 해봤어요. 여기에 전기차가 나오죠. 맞아. 그 태양열 전기로 가는 전기차 나오잖아요. 네네. 예. 디자인도 멋있죠. 예. 근데 제가 본네트에 태양열판을. 근데 너무 소름 끼치는 게 실제 테슬라가 그 사업을 또 하잖아요. 진짜요? 테슬라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지붕에 달려있는 태양열 전지판도 만들어요. 진짜? 예. 하여튼.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이 영화는 풍자를 목적으로 한 것 중에 하나가 원자력이 굉장히 깨끗하게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게 반대편의 주장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약간 프로파간다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TV 광고를 해줬는데 그래서 이렇게 멋진 전기를 우린 행복하게 산답니다 했는데 강아지의 꼬리가 두 개요. 엉망이야 아주. 예. 원자력은 안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쪽만 또 약간 놀림의 대상을 하는 건 아니고 반대로는 환경보호론자에 대한 놀림도 같이 약간 있죠. 모두까기 인형 같은 건데. 왜냐면 저는 그 부분이 그 중간에 보면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 탈출시키잖아요. 맞아. 저는 그 부분을 여기다 넣은 것 자체가 이 중간에 일부러 넣은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 당시에 한참 얘기됐던 게 그럼 동물원은
뭘 위한 거야. 인간이 보기 위해서 일부러 자연을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일부러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 탈출시킨 게 아닌가. 그 동물원의 동물들이 탈출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우리 프랭크가 탱크 타가지고 뚫고 들어가잖아요. 네. 네. 일단 이 영화는 그래서 결국에 메인 빌런은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게. 그렇죠. 대통령의 의견이 잘못 전달되게 하는 거죠. 들어보세요.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190 정도 되는 코카서스인이고요. 코 수염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폭탄을 터뜨린 사람이 근데 그 얘기를 하자마자 이제 제인의 썸남이 나오는데 누가 봐도 코수염에 190에 백인이잖아. 의심을 하라고 데려다 놓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얼척없는. 박하연 씨가 그 얘기를 영어보다 하는 거예요. 너무 어이없지 않냐 이랬는데. 설마 그 정도로 바로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씬에서 악당으로 나와. 이런 씨. 이 영화가 추리 영화는 아니니까요. 네. 알기 쉬운 영화니까. 네. 설마 바로 나오겠어라고 했는데. 심지어 그리고 이제 프랭크가 왠지 내 감히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말하고 있어 했더니 내가 존경하는 남자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라고. 너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내 남자친구 모함하는 거잖아. 맞아. 막 그런 식으로 정말 질투도 너무 과하군요 프랭크. 막 이러면서 미치죠 진짜로. 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네. 이제 플롯은 비슷해서 이거 자세히 얘기하는 게. 근데 얘기할 필요 없잖아. 근데 전편에서 얘기했던 그 샤워 씬은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도중에 이제 제인이 결국에는 마음을 돌립니다. 그래서 돌렸는데 그 제인을 죽이기 위해서 암살자를 고용해서 보내죠. 그렇죠. 네. 근데 고용된 암살자가 제인을 죽이려고 방에 들어갔는데 제인이 샤워를 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히치콕의 네. 사이코의 패러디 같은 느낌이죠. 근데 제인의 노래를 듣더니 이 노래 가마가 돼. 그러더니 갑자기 듀엣송을 불러. 나 지금 웃겨요. 게다가 그 암살자가 약간 노래를 잘 부를 것 같은 상은 또 아닌데 굉장히 잘 불러. 근데 저는 잘 부를 것 같은 상이었어요. 왜냐면 그게 제 느낌으로는 딱 그 베니스에서 배 밀어주면서 노래 부르는 아저씨 얼굴이거든요. 그게 약간. 그 검정 색깔 그 얇은 배 2인 타는 거 거기에다 해두고 노래 오 솔레미오 뭐 이런 거 같은 그 아저씨 얼굴이었거든요. 뱃사공상이구나. 예, 그래가지고 근데 노래 그다음은 개웃기지. 근데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제인이 나 노래 불러주니까 더 흥이 올라서 같이 부르다가 깨달아요. 이상한데 남자 목소리가 들리네. 뭐지 나 샤워 중이었는데 그거 보니까 딱 이거 나고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네. 여기서도 이 여자 국장님인가 시장님이 이제 또 불안해요. 프랭크 보자. 항상 불안해. 제가 오면은 이 도시가 불안한데. 그리고 그 폭탄, 그 시한 폭탄 발견했는데, 이거 왜 시계가 안 맞지? 하면서 시계 돌리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폭탄인지 몰라. 누가 이 좋은 시계를 버리고 갔어. 누가 봐도 다이너마이트인데. 왜 버리고 갔지? 이거 봐. 4분이나 늦네. 이러니까 버린 거야. 그러더니 시계를 딱 하고 맞추니까 뻥 하고 그러죠. 그리고 그 부시 영부인이 나오죠? 그 영부인인가요? 맞아, 영부인이에요. 네네. 영부인하고 키스를 했나? 뭐 그러잖아요. 키스는 마지막에 하고 예. 초반부터 막 때리고 막 엄청 가학적으로 이제 가학적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영부인도 닮았나? 닮았겠죠. 사실 저희도 부시는 또 똑같이 생겼잖아. 완전 똑같죠. 완전 똑같이 생겼던데요. 그래서 그 박사님을 납치를 하고 비슷한 사람을 변장시켜가지고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석유를 계속 쓰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해서 우리 사업이 지속되도록 하자라는 이제 음모를 꾸미는데 이 박사님이 휠체어를 타요. 다리가 불편해서. 네. 그래서 도망을 잘 못 가는 그런 특징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비슷한 체격의 남자를 앉혀가지고 이제 변장시키고 연습을 시키죠. 근데 이걸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 그렇죠. 이게 메인인데. 그 연설 만찬 자리가 되게 대통령도 오고 하니까 엄청. 경호가 삼엄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원래는 제인이 뒷문을 열어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아까 퀸틴 헵스버거가 불러가지고 이제 못 들어가게 되죠. 문을 못 들어가죠. 그랬는데 이제 옆을 딱 봤는데 뭔가 공연하는 아저씨들 있죠. 그 약간 멕시칸 노래를 부를 것 같은 그 아저씨들의 옷을 뺏어서 이제 입고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다가 만찬이 딱 시작됐는데 몰래 가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불이 켜져가지고 무대가 열리면서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1편에는 노래를 되게 못했잖아요. 일부러 그래서 배치를 해서 아마 한 거겠죠?
아, 그러네. 1편에서는 프랭크가 노래 못 부르는데 여기서는 잘 부르네. 근데 거기서 엄청 노래를 잘하고 심지어는 뱃사맨 무초를 부르죠. 네, 근데 그 부분이 너무 웃긴 게 그 전원이 팀을 그 박사님이 휠체어를 끌고 가잖아요. 휠체어를 끌고 그 옷을 입고 기타를 치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조합이잖아요, 사실은. 말은 안 되죠. 네. 근데 그 넷이 이 상황을 직감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무대를 시작해. 그래서 갑자기 하나가 돼. 뚜루둥둥둥둥 뱃삼에 무초 이러고. 띵띵띵띵 아 근데 저는 그 재미가 노드버그랑 네. 반장님까지 다 이번에 활약이 다 한단 말이에요. 아 골고루 나오죠. 이번에 오제 심슨이 총을 안 맞았기 때문에 회복을 한 상태에서 활약을 다 많이 하는데 이제 박사님과 가짜 박사님이 있는 상황에서 누가 진짜인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가 위기인데 제인이 알려주잖아요. 제인이 우리 박사님 엉덩이에 큰 반점이 있다고. 이게 1편의 고르바초프의 그 부분이랑 같은 거죠. 그러네. 네. 근데 저 그때 거기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 철수세미 같은 걸로 막 이 반점은 가짜! 아니 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못 걷는 할아버지를 엉덩이를 바지를 찢어서 깐 다음에 반점 있는 거 보더니 이 반점은 가짜야 이러더니 주머니에서 철수세미 꺼내 막 박박 문지는데 막 할아버지가 막 으악 주머니에 철수세미는 왜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와중에 그 수습하겠다고 반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아, 프랭크 말대로 여기는 가짜 박사님이 있습니다. 다만 가짜 박사는 이쪽이죠 하면서 분위기를 딱 반전을 시켜줘요. 근데 그 전에 박사님이 갇혀있는 공간까지 프랭크가 갔을 때 그 들어가는 장면이 막 이렇게 창문으로 진입하려는데 잘 안 되고 이런 게 약간 극한 직업이 좀 생각이 났었어요. 영향을 좀 받았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느낌. 그럴 수 있겠다. 그 줄 타고 뭐 이런 거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둘이 묶여 있는데 왜 그런 게 선반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온갖 공과 볼링 핀과 볼링공 떨어지고 위에서. 그래서 박사님이 그러다 죽겠다 싶은.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내용은 좋아. 연설의 내용은 너무 좋은데 이분이 너무 과학자야. 그래서 청중이 다 자버려. 근데 자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목을 거꾸로 꺼지고 새우 꺾기 상태로 자잖아요. 그 정도로 지루하다. 근데 그 사람들을 깨워서 이 폭탄이 설치된 공간에서 나가게끔 해야 되는데 도무지 일어날 생각을 안 하니까 우리의 반장님이 꾀를 냅니다. 야설을 읽게 시키죠. 그렇죠. 야설을 갖고서 지금 긴급 상황이야! 이러더니 갑자기 이거라고 하는데 읽어보니까 갑자기 뭐 채털려 부인의 사랑 같은 뭐 그런 걸 많이 뭐 하죠. 당신의 가슴은 어루만지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런데 갑자기 하나둘씩 일어나. 그리고 다 나가고 이제 탈출도 하고 그 연설도 무사히 끝나고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진행하겠다 하고 우리의 프랭크에게도 발언 기회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청원과 더불어 여기 갑자기 사회 비판 영화가 됩니다. 그거는 사회 비판 영화가 아니라 사회를 비판하는 영화 아니야? 뭔 소린지 모르겠는 소리를 갑자기. 뭐 환경 오염이 어쩌고 하다가 저는 민주당도 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게 있는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게 갑자기 뭐냐면 민주당도 매력적인 후보를 낼 수 있는 정당이 되기 바랍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부시를 봐요. 그러니까 부시가 그래서 그래서 이 영화는 부시를 좋아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영화죠. 그게 뭔 상관이야. 아무 입장이 없는 영화예요. 아무 입장이 없는 영화예요. 웃기려는 입장만 있는 거죠. 어떻게든 웃기고 싶다죠. 그리고 이제 밑도 끝도 없는 사랑 고백과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죠. 결국엔 이제 사실은 왜 1편하고 2편 사이에 제인하고 헤어졌는지는 뭐 서로에 대한 이 프랭크식의 오해. 그러니까 뭐 내가 그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마음을 편지로 썼는데 그 편지를 모두 다 불태웠다. 그러면 삼촌이 보낸 53,000달러 수표도 불태웠나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지. 이 부분에서 결혼식 때 제인이 도망갔다는 설정인데. 도망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것 같은데 그 차가 에어백이 터져가지고. 맞아요. 그거는 1편. 1편인가? 그래요? 1편. 여기서는 오제 심슨이 자동차 밑에 갇히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계속 막 험난한 그 상황을 디트로이트까지 가는. 그 맨 마지막에 버스가 디트로이트 행인 게 너무 웃겼어요. 마지막에 워싱턴까지 가잖아요. 가죠. 네. 그것도 차에다가 그 추적 장치를 붙이려다가 거기에 걸려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LA에서 워싱턴까지. 네. 진짜 대단한 영화예요. 네. 그리고 2에서 초반에 세차하던 도중에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매달려 있는 아저씨가 열심히 세차를 하고 있잖아. 세차를 하면서
거기서 진짜 완전 빵 터졌어요. 그래서 와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미쳤다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매달릴 수는 있어. 근데 그 아저씨 끝까지 세차한 게 너무 웃긴 거예요. 프로 정신. 미친 줄 알았어 그냥 보다가. 네, 너무 웃겨. 이 밑도 끝도 없네. 대박이에요 진짜로. 근데 솔직히 2편이랑 1편이 너무 플롯이 유사해서 이게 연속으로 보니까 좀 약간 지루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1편은 재밌게 그럭저럭 봤는데 2편을 보니까 상당히 지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결국은 스토리는 비슷하고 그런 특정 장면의 코믹씬이 어떠냐가 중요해지는 영화가 아닐까. 그 퀄리티만 남는 거죠. 네. 그럼 3편 얘기할까요? 네. 네. 3편은 94년도에 만들어졌고 총알탄사 나이 33과 3분의 1이라는 언제입니다. 이거는 설정상 둘이 결혼했다는 설정이죠. 네네. 프랭크와 제인과. 근데 이제 그리고 경찰직을 은퇴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은퇴를 해가지고 이제 말년에 가정주부의 삶을 제인과의 행복한 한때를 보내려고 경찰직을 퇴직을 했는데, 근데 무슨 폭탄 테러 위협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경찰서에 있는 동료들이 프랭크한테 SOS를 보내는 거죠. 맞아. 잠시만 복귀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 제인은 같이 결혼 생활도 하고 신혼 생활도 하고 아이도 만들 예정이었는데 다시 또 업무에 복귀를 하고 심지어는 주요 용의자가 감옥에 있는데 그 주요 용의자에 접근하기 위해서 그걸 뭐라 하죠? 위장 잠입. 위장 잠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이 뭐였더라? 그 나쁜 놈? 그 나쁜 놈의 이름이 로코 맞아. 로코. 잘생겼어. 로코와 어떻게 친해지면서 맞아요. 이 로코의 계략이라는 것이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폭탄을 설치해서 거기를 날려버리려는 계획이라는 걸 알게 되고 프랭크는 역시나 제인과 함께 아카데미상 시상식의 폭탄 테러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네. 하는 처음에 이제 은퇴를 하고 이분이 굉장히 유능한 가정주부처럼 표현돼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경찰에서 친구들이 놀러 오고 있는데 계속 뭔가를 닦고 뭐 쿠키를 굽고 네네. 그리고 제이는 또 로스쿨을 갔는지 변호사가 돼 있더라고요. 맞아. 그죠. 능력이 좋아. 이혼 전문 변호사가 돼서 이제 활동을 막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런데 뭔가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못한 기분이 들어요. 근데 그 경찰을 그만두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돈은 내가 벌게 위험한 직업 그만해. 더 이상 당신이 위험한 일을 하는 걸 두고 볼 수 없어. 그래서 위험은 하죠. 그렇게 살면 뭘 해도 경찰 아니라 뭘 해도 그러면서 이제 가는데 너무 웃긴 게 법원에 여자들과 맞아. 다 여자들이잖아. 아이를 아는 사람들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제이는 우리한테도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네. 생각하는데 원활하지 못하고 남편의 나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부부 상담 클리닉 같은 거를 계속 다녀요. 이렇게 부부 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싶어서. 근데 상담사가 둘 얘기만 들으면 절레절레 하는 느낌이에요. 그죠? 저만 그렇게 느꼈나요? 네. 그러니까 되게 근데 그 부부 상담 부분은 일부러 약간 성역할을 반대로. 그렇죠. 그래서 네. 약간 비꼬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들끼리 눈 맞아가지고 나의 귀여운 귀염둥이 나의 귀여운 통통한 돼지 나의 작은 피티큐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니까 꼴보기 싫어가지고 뭐라 그러다 자기가 혈압약을 먹고 있다 그랬나 그래가지고 이제 가라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로맨틱한 무드가 있는 밤을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런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둘이 별걸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는 갑자기 아내가 델마 루이스가 되죠. 근데 여기서 되게 웃긴 게 이제 범인을 찾기 위해 하는 과정에서 그 주소를 적은 손수건을 잃어버리고 막 이런 네네네. 장면들이 나오는데 당신 다시 경찰에 복귀한 거죠. 아니야, 나 사실 바람 폈을 때니 당신 같은 남자가 바람 필 깜이 되냐. 경찰 다시 하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디가 틀린 거지? 뭔가 틀린 것 같은데. 그리고 이번 영화에서 그 빌런 로코의 애인 역할로 나온 사람이 안나 니콜 스미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누구지 아시죠? 네네. 저 그 당시에도 되게 유명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왜 유명한지 모르고 그냥 유명해서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도 다시 궁금해서 찾아보니까는 좀 말년에 약간 불행하게. 저도 몰랐어요. 네. 근데 다시 보면서 왜 이 사람이 유명했는지 생각이 났어. 이 사람이 이제 그 맨날 얘기하는 엄청 젊었을 때 엄청 부자이면서 늙은 사람이랑 결혼하는 그걸 지칭하는 어떤 단어가 있는데. 골드디거. 뭐 그래. 그 골드디거의 대명사로 약간 뭔가 화제됐던 멤버였어요. 근데 엄청 영화에서도 계속 뭔가 본인이 벗어서 어필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뭐 그거는 그냥 연출상에 그런 걸 소구한 거죠. 예. 근데 저는 그 당시에도 느꼈는데 왜 서양 쪽 그런 패션 모델들은 다 약간 그 불만이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을까? 뾰루뚱하게. 예. 웃으면 안 되는 병에 걸려가지고. 절대 웃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근데 그 안나 니콜 스미스가 그런 전형적인 그런 류의 얼굴이었죠. 사실 되게 전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는 되게 백인 모델, 뭐 청바지 모델, 백인 모델, 패션 모델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머릿결이 너무 좋아. 그래서 안에는 델마 루이스를 씻고 있고 그쵸. 이쪽은 약간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쇼생크 탈출 같은 느낌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잠입해서도 쇼생크 탈출처럼 이제 둘이서 그 나가려고 하는데 탈옥을 열심히 준비했죠. 탈옥하려고 했던 부분이 완전 패러디죠. 뭐 땅을 파고 그거를 주머니에 있는데 뭐 돌아다니면서 뭐. 근데 개봉 시기는 쇼생크가 더 나중인 걸로 알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했죠? 그 클리셰 같은 거죠. 그 쇼생크 탈출은 탈옥물의 클리셰. 책이 먼저였으면 가능할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탈옥물의 클리셰잖아요. 그게 주머니에 흙 넣어가지고 빼고. 야금야금. 근데 그랬는데 점점 그 야구하는 거리가 높아져가지고. 홈베이스가 졸라 높아지고. 개 높아지고. 근데 저는 진짜 재밌는 거는 이런 나쁜 놈이 보통 밑도 끝도 없이 나쁜 놈이 커플 나쁜 놈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나온다는 게. 그 어머니가 약간 은연중에 프랭크랑 러브라인을 주려고 하잖아요. 키스하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밑도 끝도 없어. 화해의 의미로 아들이 엄마 그러지 말고 프랭크랑 키스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럴까? 이러더니 갑자기 틀니를 막 빼. 그러더니 뽀뽀를 엄청 진하게 해가지고 약간 프랭크의 눈이 막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나는 폭탄 테러를 엄마랑 같이 하는 악당은 처음 봤어. 근데 그 엄마가 로맨티스트야.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인 거죠. 근데 그것도 너무 웃겨. 엄마가 이제 아들이 걱정돼서 면회를 왔는데 아들한테 요즘 어떻게 잘 지내니? 그러니까 내 여자친구는 잘 지내요? 요즘에도 옷을 안 입고 다닌단다. 뭐 이딴 얘기를 나 그래서 보면 자꾸 또 옷 좀 제발 입어라. 막. 그런데 이제 프랭크가 초기에 그런 생각도 해요. 이 사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70년대에 만났던 사람인데 디스코텍 살인 사건인가 뭔가 막 그런 회상하는 게 나오는데 영화가 90년대면 20년 전이잖아요. 네. 그러면 저 아저씨는 도대체 몇 살이야라는 생각을 이렇게 자꾸 하게 되는. 네, 사실 레슬리 닐슨 그 당시 나이였으면은 진작 은퇴하고 나이인데. 그렇죠. 사실 이미 영화의 주인공을 하게 된 나이가 좀 있으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또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에 잔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건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뭐 아까도 쓱 넘어갔지만 결국에 이 사건을 하려고 한 게 테러리스트. 그렇죠. 약간 아랍권에 있는 테러리스트였고 약간 우리의 본때를 보여줘야 돼.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 폭탄을 제조하는 걔한테 이제 의뢰를 했고 그 폭탄을 가장 의미 있는 아카데미 시상식에 터뜨리겠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의 어떤 그 능력을 보여주겠다. 네. 그거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게 된 이제 프랭크가 막으러 가는. 정확히는 시상 봉투 안에 폭탄이 설치가 돼 있다. 근데 어느 봉투에 있는가? 이걸 모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재밌는 건 그 봉투를 하는 데까지 들어가는데 그 좀 어설퍼 보이는 연예인을 묶어놓고 그 연예인 척하면서 들어가요. 제인과 프랭크가. 양코백이잖아요. 양코백. 네. 양코백. 네. 그분이 원래 패러디 노래로 되게 유명한 그 아저씨예요. 그 제일 유명했던 게 마이클 잭슨의 비리를 it으로 바꿔서 막 햄버거 먹는 뮤직비디오 만들어서 유명해진 사람이거든요. 약간 그 이재수 같은 느낌. 그죠. 추억의 이름. 이재수. 근데 거기 들어가는. 한국의 양코비. 네, 한국의 양코비. 그쵸, 그렇게 얘기하죠, 형님. 그리고 제이는 납치가 되고 뭐 이게 우여곡절 끝에 여기서도 뭔가 잠입을 해서 무대로 들어가게 되네? 그치. 그래서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여기서도 노래가 나와야죠. 네. 근데 또 여기서도 엉망진창인 쇼를 하고 저 사람을 빼라 마라 난리가 나는 와중에 웃긴 게 그 늘씬한 악당의 여자친구가 그 보안팀을 유혹을 해가지고 봉투를 빼돌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아무리 옷을 벗어도 자기한테 반응이 없는데 뽁뽁이에 돌아버린다는. 네네네. 그것도 너무 웃겨. 막 어때요? 막 이러다가 뽁뽁이 갑자기 뽁뽁이 계속 눌러. 만국 공통이야. 근데 한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또 뽁뽁이에 돌아가지고 이제 뽕뽕이를 터뜨리고 있는 가운데 수상 부분은 너무나 많고 어느 봉투에 폭탄이 들어있는지는 모르고 그 난리가 난 가운데 이제 어떤 봉투에 폭탄이 있는지 모르니까 프랭크가 그 시상식을 필사적으로 방해를 해요. 그렇죠. 마치 1편에서 야구 치대 말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축하 무대도 망쳐. 그리고 막 그 축하 무대 얘기를 좀 해야 돼. 축하 무대를 이제 원래 흔히 있는 그 아카데미 뭐 수상식 사이에 있는 약간 지루해졌을 때 누구누구의 무대입니다. 해서 나와가지고 이제 어떤 디바. 아마 되게 유명한 사람, 제가 이름 까먹었어요. 그러겠죠, 아마도. 되게 유명한 사람, 되게 아마 진짜 유명한 사람 같아요. 근데 막 그 춤추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됐는데 막 춤을 다 망치고 심지어는 도중에 그 사람 가발을 벗기고 막 목마 태우고 막 그 사람 잡아뜨리고 아주 난리가 나죠. 예. 근데 이제 그러면서 시간 끌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계속해서 그 수상식이 무르익게 되고 특히 좀 재밌었던 건 그거를 중계하는 그 PD. 를 자꾸 이제 교차로 보여주죠. 저 도대체 쟤 누구야? 제발 쟤 좀 내보내봐. 내년에 저 양반 부르지 마. 그래서 막 그런 얘기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난 망했어. 그래서 중간에 막 음료 마시고 막. 그리고 프롬프터를 이상하게 읽죠. 네네네. 엉망. 옆 사람 것까지 다 읽죠. 옆 사람 거를 읽는 걸 떠나서 뭐 웃으면서 넘긴다 이런 지문까지 다 읽으면서 쇼를 망치고 있는 가운데 그 트럼본에 토하고 막 이런 것도 있지 않았어요? 그거 트럼본에 토하게 되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왜 토하느냐? 우리 악당의 여자친구가 또 미인계로 프랭크를 유혹하려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상황을 역전하려고 유혹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다 벗은 그녀는 여장 남자였다. 뭐 이런 설정이었죠. 어처구니가 없는 설정이긴 하죠. 근데 제가 그 씬 있죠. 그 씬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봤어요. 2학년 때가 3학년 때 봤는데, 제가 사실 총알타 사나이라는 영화의 전체 내용은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딱 그 그림자 실루엣, 왜냐면 그게 약간 성적인 영역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씬이 너무 초등학교 때 강력하게 이미지에 남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작게 표현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기에는 그게, 좀 더 과격한 영상으로 기억을 했는데 어린 마음에 좀 과장되게 기억을 했구나. 근데 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기억이 어쩌면 되게 단순하고 수수된 기억인데 그걸 내가 좀 더 나이가 먹으면서 나에게 뭔가 좀 과장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사실을 이번 3를 보면서 알았습니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짐 캐리가 나왔던 에이스 벤츄라 1이랑도 비슷하네요. 맞아요. 에이스 벤츄라 1을 그게 약간 크라임 게임의 영향인가? 크라임 게임 모르세요? 크라임 게임 몰라요? 그거잖아요. 저기 남자 여자 모르겠다. 모르는 영화예요. 안 봤어요. 93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그게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알고 보니 남자였다. 네, 그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거 되게 또 잔인한 게 이런 엉망진창의 상황에서 이제 프랭크가 내 친구가 아니라 경찰이었어? 라는 걸 알게 된 우리 악당이 우여곡절 그때 아웅다웅하면서 이제 제인을 막 도르래라고 그래야 되나? 도르래가 아니라 이제 그 무대 뒤에서 장치로서 그 무게를 그게 도르래의 원리잖아. 원리는 도르래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뭐 무거운 걸 매놓은 줄을 잘못 자르게 해서 엄마가 깔려 죽어요. 악당의 어머니가. 맞아. 악당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 전에 먼저 그 박수 치세요 용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램프가 있는데 그 램프가 엄마 머리에 떨어지죠. 맞아. 그래서 엄마 머리에 램프가 떨어졌는데 엄마가 이제 그 사람 정신없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불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서 박수 치십시오. 박수 치고 이제 그다음에 엄마가 떨어져서 죽죠. 아무튼 그래서 그걸 엄마는 죽고 이제 폭탄을 터뜨리고 이제 우리 다 죽어야겠다. 그러니까 이 폭탄이 실제로는 이 쇼의 대미인 최우수상의 작품상 최우수 작품상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시상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이 앞에 프랭크가 온갖 똥짓을 다 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발표를 빨리 하려고 사람들이 막 뺐죠. 근데 이 발표를 하면 이제 큰일 나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랬는데 프랭크가 그 말을 해버려요. 최우수 작품은 두두두두두 막 실갱이를 막 하다가 이거 폭탄이야! 라고 말했는데 그 영화 제목이 폭탄이죠. 그래가지고 폭탄인 사람들이 우와! 뭐 환호를 막 해. 우리가 상 받았어! 이러면서. 우리가 상 받았어!
아, 그리고 여기가 깨알같이 중간에 영화 패러디해서 상 받는 게 계속 나와요. 그쵸. 주라기 공원 패러디라고. 뭐, 노인의 공원입니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맨 처음 씬에서도 맨 마지막에 주라기 공원이 나오잖아요. 공룡이 끼잉, 안 어울리는 소리 내는. 그것도 나오고 하는데 그 와중에 그런 우왕좌왕하고 이제 폭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악당이 그 폭탄을 쥔 채로 어떻게 그 지붕을 뚫고 나가서 테러의 원흉이 타고 있는 비행기를 뚫고 지나가서 그분과 폭죽처럼 아름답게 터지면서 끝이 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박수치고 막 그 아까부터 계속 신경질이 나 있었던 우리 감독님은 이제부터 나도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인간이었다. 그러면서 뭔가 연출을 막 하기 시작하시죠. 슬쩍 넘어가는데 중간에 이제 그 악당이 제인을 이제 인질로 삼아서 약간 권총으로 인질로 삼아서 그 폭탄이랑 이제 교환을 하는 그 씬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나야 뭐 전체야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어서 내가 죽어도 좋아요 이 사람들을 구해줘요 제인이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막 프랭크가 아니야 당신이 필요해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 막 뭐 하는 거예요 뭐 실갱이를 막 하다가 하나 둘 셋 하면 뭐 바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잘못 이제 실패하죠. 근데 네. 그 순간에 이제 거기 관객들 모두가 머리를 때리는 착. 근데 그 부분이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은 유튜브에서 중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일종의 밈이죠. 네, 그 밈이 그 영화라는 점. 네. 아이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악당은 결국에 이제 그렇게 해서 죽게 되고 이제 제인 근데 그 과정을 아까 말했던 그 PD 아저씨가 당장 카메라 붙여! 극적으로 표현을 하죠. 막 그걸 막 중계를 막 해주죠. 그래서 이게 우왕좌왕하고 이제 다시 사랑을 찾은 부부가. 그렇죠. 1년 후 같은 설정으로 아이를 낳은 걸로 나와요. 결국은. 네. 근데 그 와중에도. 리암 니슨이겠죠? 분만실이 잘못 들어가서 흑인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그 오제이 심슨을 막 목을 조르면서 끝나죠, 영화가. 그래서, 저기서까지 또 우왕좌왕. 그래서. 근데 그거 슬쩍 넘어갔다. 그래서 그 로맨틱한 무드를 가진 그 밤에 그 제인이 입고 있는 옷이 네온 사인으로 가슴하고 막 온갖 신혼 첫날 사줬다는. 거기서 진짜. 그게 아이디어는 되게 유치한데 그 배우가 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능청스럽게 연기 잘하니까 그 점이 더 재밌게. 나 그 2편이었나에서 리스앤리스랑 춤추는 신도 너무 웃겼어요. 맞아요. 넘어가서 사실 그 춤이 너무 중간에 말도 안 되게 추잖아요. 과거 연인 사이였지만 지금은 사이가 안 좋은 두 명의 남녀가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춤을 추는데 굉장히 전형적인 로맨틱 몸이 코미디죠. 기억하는. 여튼 그러면 뭐 끝날 때 다 했으니까는 내가 가장 웃었던 씬이 무언지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좋아하는 씬? 세 편 통틀어서. 저는 아까 그 얘기했던 세차하는 아저씨가 차에 매달린 상태에서 세차하면서 가는 게 제일 웃겼어. 그거랑 사자. 2편 마지막에? 사자, 악당이 사자한테 잡혀먹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악당이 죽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 너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진짜 아무도 예상 못하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음이 나오는 그런. 저는 그 전에 그 전기 콘센트에 빠지는 씬. 폭탄 제거는 전기 코드다. 그거 진짜 너무, 저도 이거 어떻게 끝내려고 그러지? 나 그런 생각이었는데. 아마 지금 똑같은 씬을 하면은 욕을 먹을 텐데, 그 당시는 옛날이었으니까. 그죠. 저는 에어백이 터져서 질주하는 차한테 총을 쏘더니, 차 번호 적고, 여기 있는 사람 다 수사해라고. 하고, 그래서, 할 때, 그 능청스러운 표정. 어느 순간부터 이거 내 차였구나라고 알잖아요. 근데 그 표정이 엿됐네 이러면서 빨리 도망가야지. 약간 이런 표정이 딱 나오잖아. 마치 내가 차량을 도둑 맞은 것처럼 처리해야지 이라는 느낌인데 근데 그 와중에 계속 불도 내고 다른 사람들 막 위협적으로 그 차가 내리막길 내려갈 때 그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진짜. 저는 그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그 오제이 심슨 장면이기도 한데 근데 그거 말고는 1편에서 레슬리 닐슨이 그 운전 강습하는 차에 타가지고 앞에 차 쫓아가라고. 그거 얘기 안 했네. 그거 진짜 재밌는데. 그 명장면이죠. 근데 저는 그 장면보다도 웃긴 게 그 뒤에 그 노드버그를 죽이려고 시도했던 의사잖아요. 나쁜 놈이. 네. 근데 그 차가 무슨 미사일을 싣고 가는 차에 가면서 계속 바뀌죠. 상태가 처음에는 유조차에 처박아가지고 차가 완전히 다 전파를 하는데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미사일 차에 대해서 미사일 위에 올라타 있죠. 정말 총알 탄 사나이.
미사일 위에 올라 있는 게 너무 웃겼어요. 아니 근데 예상을 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그 운전 연수 진짜 웃겼어요. 거기서 멈췄는데 갑자기 그 운전 기사가 처음에는 자 긴장하지 말고 막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창문을 열어 손을 내밀어 가운데 손가락을 펴. 그러니까 일방통행에서 거꾸로 오는 놈한테 뭐 할 수 없어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때 또 시키는 대로 잘해 그 그렇지. 티네이저가. 그래서 진짜 웃겨. 재밌었어요. 이게 뭐 이야기만 하는 것보다도 아니,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이게 근데 요즘에 되게 잘 만든 영화가 많잖아요. 근데 이런 얼척없는 영화도 가끔 볼만하다. 근데 맞습니다. 요즘은 이런 영화 없는 것 같아. 이렇게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이번에. 리암 니슨 맞는 것 주연으로. 근데 사실 그 리암 니슨 주연의 그 영화의 예고편도 진짜 개얼척없거든요. 얼척 없죠. 심지어는 그 땡땡이 빤스가 저는 정말 어떤 그 경종을 울리는 이 영화계에 이 진지한 것들 다 죽어라. 지금 뭐 28년 이런 게 나오는 지금 뭐 이런 세상에 갑자기 땡땡이 빤스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리암 니슨 진짜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아니 그 진지한 얼굴로 이걸 어떻게 또 잘할까? 근데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레슬리 닐슨도 원래는 진지한 노선의 배우였거든요. 근데 나이가 드시면서 네. 간 그러니까 거죠. 그 뭐지? 포세이돈 어드벤처의 선장님으로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이 할아버지 알고 나서 다시 포세이돈 어드벤처를 보니까는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코믹 연기를 안 하는 레슬리 닐슨이 있을 수가 있지? 약간 이러고. 근데 이제 이 영화 이후에도 이제 레슬리 닐슨은 이제 좀 코믹한 영화에 몇 개 더 나왔잖아요. 무서운 영화에서 그 조지 부시 역으로 나왔나? 대통령 역으로 나오시고, 네, 그렇죠. 진짜 웃긴데 그거. 그러니까는 그러한 점이 리암 니슨도 이렇게 아카데미상 타고 되게 맞아요. 진지한 것만 하다가 이 역할을 한다는 거가 좀 두 배우가 뭔가 노선이 좀 유사한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맞아. 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로 치면 노주환 아저씨가 약간 미남이고 점잖은 맞아. 역할만 하다가 웬그막 나올 때 똑같아. 네. 친구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지. 그런 느낌이잖아. 친구. 그리고 네, 그- 니들 개맛을 알아. 하이킥에 이순재. 할아버지도 이순재. 마찬가지. 근데 다 어떤 생각하면 좀 비슷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평생 재밌는 역할을 하던 분이 그걸 하면 식상할 텐데 그렇죠. 전혀 아닐 것 같은 인물들. 근데 리암 니슨은 사실은 그때 그 클래시 오브 클랜 광고에서 그 I know who you are를 패러디해가지고 한 그 광고가 엄청 인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약간 노선을 잡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그 전에 이미 10년 전에 밀리언 웨이즈라는 영화에서 코믹 연기를 했습니다. 다만 영화가 좀 잘 안 돼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거지. 재밌으면 되죠. 뭐. 네. 근데 약간 특유의 그 약간 진지한 얼굴인데 여기서 코믹 연기를 하면은 더 재밌는. 그래서 신작 총알탄 사나이도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기대하고 있다는 거.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주에 걸쳐서 우리 총알탄 사나이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해봤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총알탄 사나이에 대한 추억이 있으면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추억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